이번 시간에 우리 시상 작업, 우리 이제 슬라이드 2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2번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슬라이드, 요것도 이제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1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때 슬라이드 2번을 이제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슬라이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얘를 이제 지우고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우리가 지우고 나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아웃에 빈 화면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하고 우리가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빈 화면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슬라이드 2번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이 도형부터 만들자고요. 이 도형을 만들고 이제 글씨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글씨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입력하고 이제 밑줄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글자의 크기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1번을 작업할 때 이 제목이요. 이 제목의 글씨 크기와 아주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1번 작업을 할 때 얘 글자 크기를 32포인트로 해줬다고요. 얘도 똑같이 32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별빛 현수막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이 리본 요거 이제 이 도형을 이제 삽입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도형을 만들고 나서 이 도형을 이 슬라이드에 이제 가운데 갖다 놔야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까만색 십자 화살표가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이 도형을 이제 쭉 드래그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점선이 쭉 가죠. 얘가 이 슬라이드의 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가운데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글씨부터 입력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여기다 이제 웹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자,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글꼴은 굴림으로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글자 크기는 좀 더 이제 키워서 이제 32포인트 이 정도로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밑줄도 들어가 있었죠. 해서 밑줄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이제 검정 텍스트 1 얘로 이제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형을 이제 삽입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파란색이 들어가는데 이 색깔을 이제 도형을 이제 하나씩 만들 때마다 하얀색으로 이제 바꿔도 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바꿔도 돼요. 왜?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만 이제 하얀색이 아니라 다른 도형들도 이곳에 있는 이 도형들도 전부 다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해서 모든 도형을 전부 다 이제 파랗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얀색으로 만들어 줘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형의 색깔을 바꿀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시험장에 가게 되면 한정된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줄여주는 게 좋아요. 해서 도형들을 싹 다 이제 집어넣고 한꺼번에 도형 색깔 싹 다 이제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글씨 쓴 거 보게 되면 글씨는 요만하고요. 글씨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 이 도형이 요만해요.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 도형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 요거 이제 조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 이제 조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주황색 점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주황색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주황색 점을 클릭을 하고 내가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위아래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점이요. 여기 주황색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했더니 얘가 이제 움직이죠. 얘를 이제 움직이는 게 맞죠. 해서 요거 조금 이제 조정해서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맞춰 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이제 브라우저하고 얘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브라우저를 만들 때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 또 있죠. 해서 이 브라우저 요거 이제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 도형을 만들어서 글씨하고 요 그림자가 들어간 거 요거 이제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브라우저 요거부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맨 위에도 이제 직사각형 여기 있고요. 여기도 사각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순서도에도 보면 사각형 우리 철이라는 그 기호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형 중에 우리 이제 사각형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글씨 이제 입력하자고요. 그래서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브라우저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그림자가 들어가 있었죠. 이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냐?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서식이라고 있어요. 도형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효과를 이제 집어넣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거 얘가 이제 효과라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갖다 대보니까 효과하고 나타났죠. 해서 효과를 집어넣겠다. 이 도형에다 이제 효과를 집어넣는데 그때 그림자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반사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3차원 서식이다 해서 이 도형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 그림 봤을 때 그림자가 왼쪽 위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라는 거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얘를 이제 선택해 보면 얘는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자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아래쪽에만 생성이 되는 거고 얘는 왼쪽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우리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중앙에 가운데에 이제 그림자가 다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 얘는 왼쪽에만 그리고 얘는 오른쪽 위에만 얘는 우리 이제 위쪽에만 얘는 왼쪽 위에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왼쪽 위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었죠. 해서 왼쪽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왼쪽 위에 왼쪽과 위쪽에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살짝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투명도 하고 있는데 이 투명도가 지금 60%가 설정이 되어 있죠. 얘를 이제 0%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좀 더 이제 진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흐리개가 지금 우리 4포인트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새까만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흐리개 얘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해서 이 흐리개는 0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간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간격 얘를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해서 지금 얘를 적당한 그 위치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투명도하고 우리 이제 흐리게 요거 이제 지정하더라.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를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간격을 조정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도형 서식창 얘는 이제 닫아 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우저라는 그 도형 이제 만들었고요. 얘랑 이제 똑같은 거를 아래쪽에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도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컨트롤 키가 이제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해서 마우스에서 손을 이렇게 띄면 얘랑 이제 같은 그 열에 이렇게 이제 도형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형 복사했으니까 그 안에 내용부터 이제 입력 좀 하자고요. 그래서 기존에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애플릿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의 그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도형 서식 이곳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에는 요 효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미리 설정 이곳으로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그림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에는 우리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또 똑같이 투명도 하고 이런 게 다 기본 상태로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면 투명도는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요. 흐리게 요것도 이제 0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간격은 아까처럼 8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도형이 만들어진 거 보게 되면 이 그림자가 시작하는 그 위치는 지금 이 도형이요. 리본 도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림자가 끝나는 그 위치가 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두 개 도형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이 도형 있죠? 요거 이제 만들자고요. 얘도 이제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서버라는 이 도형으로 우리가 또 복사해서 사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그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이제 도형에 우리 문제에서 나온 그 도형이 여기 이제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에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글씨부터 삽입하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글씨를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클라이언트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씨를 써 주면 됩니다. 이렇게 썼더니 클라이언트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아까 문제 봤을 때 얘가 그냥 세로로만 글씨가 써져 있었다고요. 해서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죠. 텍스트 방향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얘는 세로로 이제 표시해달라.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이렇게 내가 쓴 글씨들이 이렇게 이제 세로로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크기 이렇게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얘도 위치를 조금 이제 이동 좀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을 옆에다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옆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형을 복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복사할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 도형을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서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형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두 개 도형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클라이언트와 이제 서버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해서 이 도형이 들어가 있죠. 이 도형 좀 이제 집어 넣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 이제 도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별 및 현수막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별 및 현수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도형 우리 폭발이라고 있어요. 얘 이제 선택해주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좌우의 간격이 이제 똑같게 이렇게 우리가 안내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내선을 보고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쓸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인터넷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를 썼을 때 지금 나는 한 줄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두 줄로 표현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도형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도형 서식이요. 도형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옵션에 이곳에 들어가서 얘가 세 번째 이 아이콘이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도형 서식의 텍스트 옵션 이곳으로 들어와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찍어주고 도형의 텍스트 배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제시켜주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끝났고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얘는 직사각형 이제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하고 해서 우리가 세 개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우리 이제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직사각형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선택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 얘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이제 하나 클릭해주고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이제 글씨부터 이제 입력할게요. 여기다 이제 HTML 문서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밑에 또 똑같이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쓸 글씨요. 여기다가 웹 기반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고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또 드래그해서 우리가 또 도형을 복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bms 그 글씨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dbms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했을 때 이 도형이 얘네들보다 좀 더 크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도형의 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크기를 좀 줄일게요. 줄이고 이 끝을 봤을 때 얘네가 다 똑같은 그 위치에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끝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이제 크기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세 개 도형은 이제 끝났고요. 요 도형 요거 이제 만들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 이제 도형 클릭한 다음에 지금 얘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순서도 자기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원통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둘 다 이제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원통형 도형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db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네 개 도형이 다 끝났고요. 얘네들 그 뒤에 보니까 요 큰 도형이 있죠. 요거 이제 만들자고요. 얘를 이제 만들 때도 어차피 사각형으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 이제 사각형 하나 집어넣은 거 있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이 네 개 도형을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다 뒤집어 덮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크기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방금 그린 이 도형을 가장 최근에 그렸기 때문에 얘가 맨 위에 표시됐고요. 아까 그렸던 그 도형들은 뒤에 다 숨어버린다고요. 해서 이 도형, 방금 그린 도형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지금 방금 만든 이 도형을 맨 뒤로 보내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맨 뒤로 가서 아까 그렸던 그 도형들이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화살표 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이 화살표 선 좀 한꺼번에 다 만들자고요. 이런 이제 화살표 선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살표 선을 집어넣을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서 화살표, 선 화살표라는 게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문제 그림처럼 이제 도형들을 서로 선으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화살표 선을 요거 이제 하나 만들었으면 그때 이제 선의 색깔은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검정 텍스트 1 얘를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시프트 키를 꾹 누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화살표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집어넣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고 이 화살표의 길이도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화살표를 또 선택한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 얘를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똑같이 복사하면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똑같이 또 아래쪽으로 또 이동을 시켜서 또 똑같이 화살표를 하나 더 복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 이제 선택해주고 이 도형과 이렇게 이제 맞닿게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선을 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바로 누르세요. 바로 누르면 이곳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이 도형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이 도형에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 선 얘를 또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화살표 선, 이 화살표 선을 전부 다 이제 복사하긴 했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 표시요. 그것 좀 이제 맞추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얘가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양쪽 화살표 요거부터 맞추자고요. 그러면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요 화살표죠. 그리고 얘도 이제 양쪽 화살표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양쪽 화살표, 얘도 이제 양쪽 화살표요.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그 화살표 선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쉐이프 형식, 도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화살표라고 있어요. 얘 스타일을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살표는 오른쪽 방향, 얘도 이제 오른쪽 방향, 얘도 이제 오른쪽 방향인데 얘만 지금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왼쪽 방향으로 표시될 그 화살표 선 얘를 이제 선택해 놓고 똑같은 방법이요.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 화살표로 간 다음에 그 반대쪽 방향이 바로 밑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화살표 선은 이제 집어넣을 거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HTTP 요것도 이제 써야 되고요. 요청이다, 결과다, 그리고 강의 범위다 해서 얘네들은 특정 도형에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제 텍스트 상자 그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텍스트 상자, 여기서 가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DB 밑에 이곳이 글씨가 제일 길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곳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강의 한 칸 띄고 범위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텍스트 상자 만든 거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왼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요청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를 또 누르고 옆으로 또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복사한 다음에 결과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쓸게요. 그리고 또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옆으로 이동되면 이렇게 또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HTTP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얘네들의 글씨를 이렇게 해당 위치에다가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텍스트 상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해당 글씨들을 해당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이곳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거는 싹 다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형들 전부 다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요. 요거부터 색깔 좀 맞추자고요. 그러면 이 도형들의 이제 색깔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추는지 좀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컨트롤 A를 누르면 컨트롤하고 A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쉐이프 형식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도형 채우기, 여기서 이제 색깔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흰색을 선택했을 때가 있고 채우기 없음을 선택했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이제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모든 도형들이 싹 다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곳을 보세요. 이곳을 봤을 때 뭐 음영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제 거는 하얀색으로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음영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런 음영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채우기 없음 얘를 이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도형 첫 번째 도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도형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이 두 개 도형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도형을 이제 선택할 때는 첫 번째 도형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도형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두 개 도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도형 채우기로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흰색 배경 1 35%더 어둡게라는 게 있죠. 요거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투명도는 알아서 0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이 도형 이런 도형에다가 분명히 글씨까지 다 써놨는데 글씨가 안 나와요. 왜? 글자색이 하얀색이니까. 그러면 그런 도형들만 또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고 이렇게 이 도형들만 싹 다 이제 선택을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글꼴 색이요.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 요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도형들의 테두리는 싹 다 검정색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요 테두리 색깔도 검정색으로 이제 바꾸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요. 지금 얘하고 그리고 여기다 쓴 글씨 그리고 요청이다 결과다 쓴 거는 텍스트 상자예요. 얘는 이제 도형이 아니죠. 도형들만 이제 블럭 설정할 거예요.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꼭 누른 상태로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 있죠. HTTP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선택됐던 게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청 얘도 이제 한번 클릭해서 이 텍스트 상자도 이제 해제시켜 주고요. 결과 얘도 이제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결과도 이제 해제시켜 주고 강의 범위 얘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된 걸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쉐이프 형식 이곳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도형 윤곽선을 우리 이제 검정 텍스트 1 요걸로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네들 글씨 쓴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해서 컨트롤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요. 이렇게 빈 곳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빈 곳을 먼저 선택해 주고 컨트롤 A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굴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글꼴을 싹 다 이제 굴림으로 다 바꿨는데 지금 이 클라이언트랑 이 서버랑 얘네들의 글꼴을 봤을 때 글자 모양이 굴림이 아니죠.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는 이제 궁서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좀 더 굵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다른 글자에 비해서 좀 더 크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도형 클라이언트 거 얘 이제 선택해 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제 서버 요 도형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해서 선택한 그 상태에서 글꼴로 들어가서 글꼴을 먼저 바꾸자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 이곳에 궁서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글꼴의 크기도 좀 더 이제 크게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주고 진하게 할 거니까 우리 이제 굵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 같은 것들 조금씩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거는 여기 봤을 때 얘랑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해서 DBMS 얘를 이제 조금 이제 조정해서 그 도형의 크기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화살표도 이제 반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우리 이제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랑 너무 사이가 먼 것 같아요. 그럴 때 살짝 이제 위치 같은 것들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청하고 결과도 조금 앞으로 이제 꺼낼게요. 그리고 인터넷 얘도 너무 도형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도형들의 크기를 가로 얼마로 해라, 세로 얼마로 해라, 그리고 이런 도형들을 배치할 때 어떤 위치에다 배치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 두 개를 이제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 마무리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그때 일단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저장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라이드 두 개만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추가로 더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우리 이제 보기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마스터 보기라고 있고 이곳에 유인물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유인물 마스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머리 그리다, 바닥 그리다, 날짜다, 페이지 번호다 하고 이곳에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짜하고 페이지 번호는 우리가 이제 인쇄했을 때 나오면 안 돼요. 머리글 바닥글 얘네들은 우리가 작성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얘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날짜나 페이지 번호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인쇄를 하면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무조건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더라? 우리 이제 보기에 유인물 마스터에 들어가더라. 이곳에 들어가서 뭘 뺀다? 날짜와 페이지 번호. 요거 이제 체크 표시된 거 얘를 무조건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되더라.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날짜하고 페이지 번호가 인쇄가 되게 표시가 되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체크 표시를 폐쇄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인쇄가 되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일이라는 이 메뉴 들어가고요. 인쇄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종이 한 장에 요 슬라이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대요. 이렇게 출력되면 안 되죠. 우리는 A4 한 장에 두 개의 슬라이드가 한꺼번에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그때 지금 얘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유인물 하나에 2개의 슬라이드를 인쇄해 달라. 요거요. 요거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A4 한 장에 내가 작업한 그 슬라이드가 이렇게 2개가 전부 다 표시가 된다,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2개 다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작업 끝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엑셀이다, XX다, 파워포인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만 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풀었던 이 문제와 유사합니다.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은 물론 다르죠. 물론 다르지만 형태가, 시험 보는 그 형태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안에, 우리 시험 시간이 이제 2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1시간 40분, 1시간 50분 그 안에는 모든 작업을 싹 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문제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풀었던 문제 또 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연습하고 나서 다른 문제 풀죠. 다른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특히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XX에도 함수가 물론 들어가지만 XX에 나오는 그런 함수들은 엑셀만 잘 하면 우리 XX 함수들은 쉽게 쓸 수 있다고요.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함수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형식, 옵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시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함수가 똑같이 나와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 헷갈린다고요. 왜 헷갈려요? 안 외웠으니까. 그래서 외울 건 꼭 외우시고 이 문제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래야 그 후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